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영욱이고요. 네, 저는 김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2020 시즌 프리미어리그 시즌 프리뷰 육각형 프리뷰를 진행을 위험한 거 나셨어요? 네? 오늘은 껌 안 씹으시네요. 자, 오늘 이제 리버풀 시간입니다. 근데 지난 시즌 역대급 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유럽을 제패를 했고요. 뭐 리그에서도 준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이런 말은 좀 위안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우승과 진배 없는 그런 네. 어떤 준우승을 했던 역대급 승점의 준우승. 네. 5개 시즌 동안의 성적을 이렇게 보면 5년간의 평균 순위가 4.8이거든요. 4.8. 네, 그러니까 지난 두 시즌에 나름 이제 탑4에 들긴 했습니다만 좀 어려웠던 시절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롭 감독이 굉장히 빠르게 팀을 잘 만들어냈고 지금은 뭐 명실상부한 뭐 맨시티에 대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팀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상 차근차근 네. 싼 선수 사와서 터트리고 비싼 선수 와서 비싼 값 하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뭐 실패 없이 쭉쭉 하면서 이제 지도력을 잘 묶어서 최고의 팀을 만들어냈죠. 네. 자, 올 시즌 앞두고 이제 각 팀들의 저희가 빅6 팀들의 전력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이적 시장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버풀 팬들의 감정이 약간 좀 복합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 팬들 너희의 마음을 이제 알겠다. 왜냐면 리버풀이 제대로 된 영입이 없어요. 나간 선수, 후보 선수의 자리를 대체하는 정도의 영입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몬 미뇰레가 나간 자리를 이제 웨스트햄에서 아드리안을 공짜로 주워오면서 메웠는데 네. 아주 소폭의 상승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알리손이 거의 다 나올 거니까 네. 큰 의미 없고요. 그렇죠. 돈은 벌었습니다. 네. 데니 잉스가 사우스햄튼 인대가 있다가 얘가 갑자기 터져줘가지고 완전히 이적하면서 대충 2천만 파운드 네. 정도 남기고 갔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임대가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잉스는 지난 시즌 이번 시즌 전력반이랑 상관이 없고 네. 스터리즈 자유계약으로 나갔고요. 스터리지는 아직도 팀을 안 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이 팀 저 팀 입질이 있는데 자기가 물리친다는 식의 얘기가 있는데 SNS 보면 엄청 행복한 사진들은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저희가 녹화를 하는 이 시점까지는 팀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EPL 개막한 뒤에 영입은 안 되지만 방출은 되잖아요. 네. 다른 리그 팀들이 대한 루브렌을 노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러면 뭐 각 포지션의 후보급 선수들이 한 명씩 이렇게 나가는 정도의 전력 유출이 있고요. 근데 그러면 영입을 하면 되는데 네. 돈 안 쓰는 건 그렇다 쳐도 임대 나가 있던 선수 중에 괜찮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네. 헤르타에 가 있던 그 그루이치 네. 되게 잘했어요. 뭐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키커 랑린스테드 될 정도였는데 헤르타에 임대 1년 더 줬어요. 임대 연장을 시켰고요. 선수 뜻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다음에 해리 윌슨. 네. 윌슨이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16골 넣으면서 이제 EPL 와도 된다. 프리시즌에도 1군이랑 같이 막 뛰었는데 이 친구도 어디 본머스로 임대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결론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1군의 주전급 선수 영입이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잠잠했다고 볼 수 있고 그 풀럼에서 아직 이적 요즘 분쟁 중인 하비 엘리엇 데리고 왔고 최근에 커뮤니티 실드를 야, 그 맥도날드 트로피 같은 거 필요 없어 임마!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욕을 먹고 죄송합니다. 인사를 박았다. 네. 네덜란드 리그에서 이제 수비 백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판든베르그 네. 데리고 왔고요. 그런데 영입은 없었지만 사실상 영입과 다름없는 그런 효과를 거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체인벌린, 젠보. 네, 그리고 젠보. 이게 브루스터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기대를 모으는 유망주인데 지난 시즌을 부상으로 통째로 날렸기 때문에 네. 이런 선수들이 좀 가용 자원이 됐다는 게 네. 사실상 뭐 영입 효과를 볼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승권 경쟁팀들은 그래도 굵직한 선수를 1군 주전 뛸 수 있는 선수를 한둘 정도 데리고 와야 이게 또 네. 이적 시장의 맛이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뭐 기본적으로 돈을 원체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 요즘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자체 중계권료도 많은데 리버풀은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더 벌었고 네, 그렇죠. 이번 시즌 클럽 월드컵에서 또 벌 예정이 확정되어 있는 수입이 쫙쫙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FFP 장부상 축구적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대로 영입 자금으로 재투자해도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거든요. 네, 리버풀은 문제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쓰고 싶으면 뭐 몇억 파운드도 쓸 수 있었겠지만 아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멤버들을 다 지킨 것만 해도 다 지켰다. 뭐 저는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네. 예, 뭐 공격진뿐만 아니라 뭐 수비 쪽도 그렇고 뭐 굉장히 그런 부분들도 플러스 요인으로 우리가 좀 상쇄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리 강팀이라도 그 강팀의 핵심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간다는 이적설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메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메뉴는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죄다 이적설 나잖아요. 근데 맨시티도 뭐 싸네. 네. 뭐 그쵸. 부상 때문에 약간 조금 네. 좀 주춤하긴 하지만 어느 팀이든 언해피가 있기 마련인데 리버풀은 그렇죠. 언해피가 없어요. 언해피가 없는데 챔피언스리그 네. 우승팀에 뛰면
다른 팀이 입질을 해도 안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지 아예 입질이 없어요. 이 선수들은 뭐 어느 팀이 뭐 살라 정도 수당을 잘 줬나?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뭐 클롭이랑 뭐 무슨 의형제를 맺었는지 뭐 네. 아무튼 살라 정도가 레알 연지설이 있지만 네. 그거 외에는 뭐 다른 팀들이 얘를 원한다, 뭐 갈래 말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리버풀. 아주 정말 행복한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적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평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들고 난 게 없으니까 네. 딱 중간 6점 정도. 6.0. 네. 너무 박한 거 아닌가요? 보강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약간 6.5점을 주장하고 싶었는데 김종영 기자한테 설득을 당해서 이적 시장 평점은 6점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감독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네. 위리겐 클럽 감독, 과리디올라 감독에게 현역 거의 유일하게 상대전에서 앞서는 네. 이번에도 커뮤니티 실드에서 승부차기 끝에 지긴 했지만 전반전에 밀렸는데 후반전에 바로 또 받아치면서 네.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클럽 감독입니다. 현역 최고 감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뭐 성과를 거두고 있죠. 네, 어떤 전술적인 역량과 뭐 리더십 네.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선수들을 뭐 싸든 비싸든 이제 보드진이 요청해서 데려오는 그런 구성 능력, 네, 뭐 이런 감독 여러 가지 능력이 그 세부 수치가 있다고 할 때 모든 능력치가 다 A 이상인 거의 유일한. 네. 네, 가리돌라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와는 불화가 일어난다거나 뭐 그런 질라탄. 네, 약점이 네, 네. 없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 그게 없어요. 클럽이라는 사람.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도 다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차두리를 포변시킨 것도 있지만 이영표 선수도 최근에 인터뷰에서 직접 클럽이 전화해서 도르트문트 갔다 오기도 했고 친한파 감독이죠. 네, 또 그리고 지동원도 있고. 슈퍼러브 때도 네. 굉장히 정말 호인의 웃음을 보이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했던 이런 모습들이 아 우리 네. 폴리 유튜브에도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폴리 좋아하는 TV. 거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폴리 TV. 여러분들 네. 축구원정대를 가시면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일정 확률로 클롭이랑 요 거리에서 만나서 네. 사인 받고. 붕군차, 네. 도리차. 언니는 어디에서 왔어? 한국 그랬더니 문군차, 둘이차 나 알지 임마 친구야 네. 이렇게 했다는 거. 어떤 그런 인간적인 호감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적 시장 얘기 때 김종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선수들이 비교적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게 이 팀에 남아 있는. 그러니까 주전급 선수들이 거의 이탈하지 않는 체제로 이 팀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뭐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정중동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같은 쓰리톱이더라도 뭐 살라의 위치가 시즌이 바뀌면서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세부적으로 섬세하게도 조치를 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러니까 뭐 온오프에서 모두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한 경기 안에서도 전술을 계속 바꿀 수 있는 네, 융통성 있는 굉장히 융통성 있는 감독으로 진화를 했는데 뭐 그 진화했다는 게 그 둘의 공통점이고 네. 클럽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세련된 네.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킬 줄 아는 감독이죠. 평점 높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A뿔은 좀 애매하고 리그수를 못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네. 네. 9.0. 다음 이제 항목은 수비 항목입니다. 수비. 골키퍼와 이제 수비수 네. 포지션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두 시즌 동안 1억 파운드 넘는 돈을 두 선수에게 썼습니다. 알리송 골키퍼 그리고 판다이크. 네. 이 두 선수에게 정말 과한 금액을 썼는데 과하다는 말이 지금 이제 맞지 않는 정도로 이 두 선수가 너무도 잘해주면서 리버풀의 수비를 완전히 상전벽해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 시즌에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뭐 맨시티와 더불어 맨시티가 오히려 지금 이 콤파니가 빠진 어떤 네. 그런 상황 감안하면 더욱더 좀 강한 면모를 기대해도 좋지 않나. 네, 뭐 포백의 개인 능력과 네. 뭐 조직력, 공수 밸런스에서는 단연 세계 최고다. 네. 네, 뭐 이건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굳이 따지자면 진짜 막 정말 세계 정상인 풀백들, 뭐 전성기의 마르셀로 이런 선수들은 풀백 포지션에서 거의 플레이메이킹도 되고 이러긴 하잖아요. 네. 근데 리버풀은 그런 게 아니고 좀 풀백들이 보조자 역할만 한다는 점에서는 그 정도의 카리스마는 아니다. 뭐 이 정도? 좀 굳이 흠을 참자면 이 정도. 그렇죠. 네. 골키퍼도 알리송 선수가 뭐 굉장히 좀 그 신뢰를 많이 받고 있기 아우, 때문에 그럼요. 네. 예, 뭐 변함없이 EPL 최고 수준의 골문 지킴이가 아닌가. 작년에 그 가장 많은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 또 선방도 선방입니다만 또 빌드업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좀 탄탄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리버풀의 수비가 아닌가. 그 제가 아까 풀백 쪽에서 뭐 아주 높은 능력은 아니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반면에 센터백과 골키퍼 쪽에서 이제 막기만 하는 게 아니고 빌드업이나 네. 좀 더 앞으로 나가서 미리 상대 공격을 끊고 역습으로 바로 전개하는 그런 전진 수비 능력 같은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상쇄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고 판다이크만큼은 아니지만 고메스와 마팁도 네. 이제 발 빠르고 빌드업되고 모든 걸 다 갖춘 그 육각형 스타일의 토탈 네. 패키지 네. 센터백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와 조합을 해도 이제 팀 스타일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네. 중요하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클럽 감독 체제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있는 선수들도 뭐 언급한 수비수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좀 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충분히 그런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또 30 넘는 선수가 없어요. 리버풀 이 수비 라인에. 네네. 네, 굉장히 좀 그 창창한 선수들 중심으로 올 시즌도 좋은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점수는 점수는 몇 점인가요? 뭐 8.5. 8.5? 네. 8.5, 9점까지는 안 됩니까? 저 원래 조금 짭니다. 9점 할 수 있죠. 네. 원래 조금 짭니다. 네. 네. 9점은 세계 어딘가에 있는 더 강력한 팀을 위해서 남겨놓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 리버풀의 수비 평점은 저는 9.0 주고 싶지만 설득이 조금 돼서 8.5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드필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미드필드 라인 제법 화려하지만 맨시티나 어떤 경쟁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하는 느낌은 좀 개인적으로 아닌데 어떻게 없죠. 보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 팀은 기본적으로 그 성실한 미드필더를 꽉 채워놓은 팀이고, 네. 뭐 맨시티의 더브라이너라든가, 네. 맨유의 포그바라든가, 뭐 이런 아주 화려한 개인력을 해주는 선수를 애초에 갖지는 않았잖아요. 네. 네. 뭐 육각형이면서 공격력 조금 더 좋은 뭐 이 정도인 선수들을 주로 가지고 있는 팀이지. 그러니까 뭐 우등생들이 많긴 한데 네. 뭔가 이렇게 좀 장학생은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네. 되나? 마법사가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팀의 미드필더들이 베이날둠, 네. 케이타, 챔보, 네. 랄라나, 핸더슨, 파비뉴 네. 뭐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밀러도 있고요. 그렇죠. 밀러는 이제 풀백 백을 많이 뭐 뛰긴 맞는 게 하지만, 맞는 게. 네. 이 중에서 누가 주전이고 누가 백업인지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죠. 네. 그 면에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고 다 비슷비슷한 육각형만 7명 모아놓은 것 같지만 네. 사실은 7명 다 스타일이 달라서 네. 감독인 클럽은 그 차이를 다 캐치하고 경기마다 다 갈아 끼우면서 음. 이제 다른 활용을 하죠. 네. 이를테면 뭐 역삼각형 미들인데 수비형에 핸더슨이 놓이느냐 파비뉴가 놓이느냐에 따라서 팀 스타일이 확 달라지고 뭐 이런 작은 변화들을 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이 미드필드 쪽의 평점은? 이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막 세계 최고 네. 지단이다 지단 뭐 이런 선수가 없으니까 8. 8. 네. 지단은 어떤 팀에도 없잖아요. 아 그쵸.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아무튼 8. 대부분의 선수가 고른 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비 케이타와 또 체인벌린이 그 풀 컨디션으로 회복하고 이제 시즌에 그쵸. 가담을 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더 가용폭이 넓어졌다. 하여튼 두루두루해서 8.0. 네, 8. 8.0.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격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풀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누라요. 네. 네. 세 명을 다 지켰습니다. 네. 뭐 살라, 피르미누, 뭐 피르미누를 원하는 팀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살라, 피르미누, 마네 이 세 선수를 지켰고 지난 시즌 막판에 정말 뜻밖의 대박 터진 오리기 그리고 그 샤키리 네. 또 이번 새롭게 부상에서 합류한 어린이죠. 27월드컵 우승의 주역이었던 이 브루스터까지 네. 이런 선수들이 두루두루 지금 잘 팀에 남아서 조합을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좀 막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뭐 그 살라만에 피르미누가 그대로 네. 있으면 뭐 세계 최강의 3톱 중에 하나인 거는 그렇죠. 뭐 네. 아무도 이견이 될 수 없고 뭐 그렇습니다. 뭐 최강의 조합이긴 한데 근데 이쪽이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건 그래요? 이번 여름에 그 월드컵과 유로를 제외한 네. 각종 국제 대회가 막 몰아서 열렸잖아요. 코파하고 코파, 이제 네이션스컵, U21 유로, U20 그렇죠. 월드컵 뭐 네. 있었는데 이 팀이 피르미누가 코파 나가고 이제 마네, 살라가 네이션스컵 네. 나가면서 3톱 3명이 다 메이저 대회를 뛰고 왔어요. 그렇죠. 특히 마네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오래 혹사를 당했기 때문에 합류도 굉장히 좀 네. 늦었고 그런 것들이 시즌 초반에 분명히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직력이야 뭐 어차피 워낙 오래 맞춰온 팀이니까 문제 없겠지만 뭐 컨디션을 늘 올리는 사이클이 다른 선수들과 좀 다를 수 있고 네. 이런 문제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못한 얘기 중에서 영입이 없다는 게 네. 뭐 이렇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즌 그렇죠. 네. 토트넘을 통해서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선수단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면 걔네들의 조직력을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미꾸라지 없이 네. 한 번 더 쫙 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리버풀이 아마 그런 여름을 보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피르미누, 마네, 살라가 네. 다 메이저 대회를 가면서 프리시즌을 좀 거르거나 회복 속도가 좀 늦었지만 워낙 이제 조직력이 좋고 네. 기존 전력이 유지된 팀이기 때문에 그 타격은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네. 평점을 좀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벤치가 따로 있으니까 네. 주전만 보면 이건 9.0. 9.0? 네. 예.
사실 더 주고 싶은 마음 좀 있는데 일단 우리 좀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고 9.0 정도로. 아, 자, 그러면 마지막 항목입니다. 벤치 항목. 그러니까 네. 뎁스라고 할 수 있죠. 선수층 차원에서의 이 팀이 어떤지 평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리버풀이 경쟁 팀들에 비해서 좀 선수층이 얇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죠. 네, 이제 제가 해봤어요. 우리 더블 스쿼드 그릴 수 있잖아요. 네. 해봤는데 더블 스쿼드는 완전 주전급 선수로는 안 나옵니다. 안 일단 나오고요. 풀백 쪽도 좀 약하고. 네, 일단 로브렌이 지금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네. 있는데 뭐 안 나가면 4명 딱 맞고 만약에 나가면 네. 아까 얘기한 뭐 유망주 중에서 센터백 유망주 후베르 같은 선수가 넘버 4 센터백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파비뉴가 내려온다거나. 네. 그 모레노 나간 다음에 왼쪽 풀백도 없고 해서 로버슨과 아놀드의 전문 풀백 백업은 없어요.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밀러나 뭐 누구죠? 고메스 뭐 혹은 뭐 다른 미드필더도 네. 갈 수 있죠. 그렇죠. 네. 이런 선수들이 그 알바를 뛰어야 네. 풀백 백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격수도 스터리즈 나간 다음에 네. 이제 기존 주전급으로 더블 스쿼드가 안 나와서 브루스터나 엘리엇 정도가 이제 넘버 6로 들어가야 3톱이 더블 스쿼드가 나오거든요. 뭐 이런 걸 감안하면 좀 그쪽에서 좀 뎁스에 좀 불안감이 있죠.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던 선수들이 합류한 것은 분명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또 저는 브루스터에게 좀 기대가 크거든요. 제가 FM 썬더랜드 돌릴 때 임무가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언제적 얘기를 네. 2017년 잉글랜드가 17세 월드컵도 우승을 네. 했는데 그때 뭐 산초나 또 허드슨 오도이나 또 이 브루스터가 그때 득점왕이었는데 또 이런 굉장히 좋은 선수들 그 세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루스터들이 좀 터질 때가 됐기 때문에 이번 프리시즌에서 브루스터가 또 4골을 넣으면서 네. 1군 가차력이 있다 날 써라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어필을 하고 있죠. 생긴 것도 약간 스타가 될 상이에요. 이렇게 관상이 네. 관상을 좀 보시는군요. 약간 그 베이날덤 느낌도 좀 있고. 아. 그러니까 이 항목이 중요한 것은 풀 시즌을 감에 있어서 부상이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얼마나 기존 전력에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게 좀 메워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기 네,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네. 저희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리버풀 선수층에 대한 김정용 기자의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8. 8? 그래도 꽤 네. 높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것처럼 얘기했던 내용은 약간 좀 박했는데. 하지만 이 정도의 스쿼드 뎁스를 갖춘 팀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7.5를 좀 주고 싶긴 한데 7.5. 네, 좀 더 보강을 해서 어쨌든 리그뿐만 아니라 여러 대회를 동시에 누려야 되는 팀이라는 걸 감안하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합시다. 몇 점으로 할까요? 7.5요. 알겠습니다. 브루스터나 엘리엇이나 그 후베르 네. 이런 선수들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베일에 가려져 있는 선수들이고 프리시즌 몇 경기 째깍째깍 본 게 다인데 네. 뭐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터질 수 있고 네. 뭐 이런 기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매울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뭐 다 감안해도 네. 7.5. 네. 근데 개인적으로 브루스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올 시즌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브루스터 같고. 이제 국내 별명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뭔가요? 브루스타. 100%죠. 브루스타 요즘 애들 몰라요. 그런 별명 만드는 건 뭐 우리나 주원이 형 같은 아저씨들이 만들죠. 그렇다면 올 시즌 리버풀의 최종 예상 순위는 몇인가요? 2위요. 2위. 네. 이게 저랑 같네요. 저도 1, 2하고 2위에서 약간 고민했는데. 지난 시즌 구도가 바뀔 거라 생각이 안 드는 게 이 1, 2위를 치고 올라올 만큼 전력이 강해진 3, 4, 5, 6위권 팀이 없고 예, 그렇죠. 예. 펩은 뭐 리그는 뭐 너무 잘 먹고 예. 이 사이에서 리버풀이 또 껴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는 있을 것 같아요. 리버풀이 지난 시즌 승점 더 땄어. 네. 그 힘든 클럽 월드컵을 이겨내고 승점이 1점이나 올라가지고 승점이 98점이 된 거예요. 네. 펩이 100점을 넘어버렸네. 그래서 진짜 그 클럽이 나중에 네. 그 중국 장강에 가가지고 왜 하늘은 나를 낳고 펩을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막 하늘 보면서 울부짖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클럽이 상대적으로 클럽은 좀 그래도 그 믿는 구석이 있죠. 이 펩 상대는 좀 더 앞서고 그쵸. 하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어쨌든 맨시티전 리버풀 입장에서 굉장히 처절한 승부가 될 것 같고 작년에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도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그때 그 한 번 진 것 때문에 우리가 우승을 못해 너무 아쉽다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뭐 커뮤니티 실드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커튼 레이저 대회들은 약간 좀 밍숭밍숭한데. 커튼 레이저가 뭐 커튼을 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좀 개막의 느낌, 첫 경기, 시즌의 첫 경기. 근데 이 굉장히 열심히 뛰면서 아주 치열한 승부였잖아요. 거기서 리버풀이 아쉽게 지긴 했지만 여전히 맨시티를 대적할 수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두 팀의 대결 구도는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예상하는 리버풀의 올 시즌 최종 순위는 2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또 저희 다음 시간에 다른 팀들 시즌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